안녕하세요. 코딩클래스의 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딩 드론 스크래치 엠블럭 조정 비행학습 챕터 6 강의 2편으로 지금까지 함께 진행했던 수업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드론을 실제로 띄우고 조정 비행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편 영상은 드론의 비행을 위한 PID 알고리즘에 대해 배우고 이를 활용해서 드론을 이륙시켜 공중에서 수평과 방향, 고도를 유지하는 실습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이륙한 상태에서 조정 명령을 통해 비행할 수 있도록 비행 기능을 각각의 동작별로 구현해서 드론의 조정 비행 기능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코딩 드론이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태와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코딩 내용을 추가해서 드론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의 트림, 조정 기능을 통해 드론의 수평 원점을 정밀하게 맞춰서 비행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고 외부에서 어떤 조정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조정 명령에 따라 LED를 켜지도록 해서 드론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이번 챕터 6 강의 영상 2편에서는 드론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드론 배터리를 미리 잘 충전해 두셨다가 강의 영상을 진행하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 영상 설명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교육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 함께 보시면서 강의를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드론 비행 실습과 관련된 안전사항이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첨부된 타임스탬프에서 바로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배터리를 연결하실 때는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끄고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커넥터 모양을 잘 확인하셔서 올바른 모양으로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사용하시기 전 배터리 전압이 3.2V 미만인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충전을 미리 해두는 게 좋겠죠? 이번 강의에 진행될 실습은 아두이노 모드로 진행됩니다. 아두이노 모드로 업로드되는 소스코드는 USB 케이블이 분리되어도 배터리 전원만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스크래치 모드와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드론을 실제로 비행하고 조종하기 때문에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서 숙지하셔야 합니다. 드론을 비행하던 중 주변 사물에 충돌하거나 사람과 부딪히는 등의 위험 상황의 경우 조종화면 중앙에 있는 비상정지 버튼을 터치해서 바로 드론을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위험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에는 드론을 미리 정지시켜서 위험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혹시라도 연결이 잘 안되시거나 아두이노 모드 업로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1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5에서 우리는 드론이 비행을 하기 위해서 수평, 방향, 고도 세 가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롤, 피치, 요, 고도 네 가지 센서 데이터를 통해 드론의 모터를 동작하는 실습을 했습니다. 실제로 드론이 수평, 방향,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코딩 드론에서는 이러한 드론의 자세 및 고도 유지를 위해 PID 제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제어라는 개념에 대해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어떤 대상이 목적에 알맞는 동작이나 결과를 만들도록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ID 제어는 모터와 같은 어떤 대상의 출력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원하는 동작을 하도록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출력값을 조절하는 제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PID라는 이름은 각각 비례, 적분, 미분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온 것으로 수학 계산을 통해 비례 제어와 적분 제어, 미분 제어, 결과값을 더해서 출력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깊게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PID 제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므로 따로 공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딩 드론은 이러한 센서 데이터를 읽고 PID 제어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적절한 모터의 회전 속도 값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드론이 정확하게 공중에서 자세와 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PID 제어는 직접 코딩하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코딩 드론 조정 비행 학습 라이브러리에서는 별도로 드론의 자세와 고도 유지를 위한 PID 제어 블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딩 드론의 PID 제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 비행 학습 확장 기능에서
먼저 코딩 드론 조종 비행 사용하기 블록을 불러온 후에 자동 PID 제어 블록을 불러와서 각각의 센서 데이터를 자리에 알맞게 넣어야 동작합니다. 만약에 센서 데이터 값을 잘못 넣을 경우에는 드론이 동작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있으므로 혹시라도 드론이 동작되지 않을 경우 코딩 과정에서 실수로 센서 데이터 값을 잘못 넣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를 통해 PID 제어를 활용하여 드론이 공중에서 자세와 고도를 유지하는 동작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 1편 마지막 실습 예제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깃발 이벤트 블록을 분리해서 삭제하고 드론 센서 데이터 읽기 블록을 분리해서 삭제합니다. 로봇 그룹의 아두이노 확장 기능에서 아두이노 프로그램 블록을 가져와서 전체 블록 맨 위에 결합합니다. 그리고 코딩 드론 조종 비행 학습 확장 기능 블록에서 코딩 드론 조종 비행 사용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아두이노 프로그램 블록 밑에 결합합니다. 앞서 이론 설명에서 이야기했듯이 코딩 드론 조종 비행 사용하기 블록이 없을 경우에는 드론이 비행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져오도록 합니다. 데이터 추가 블록에서 블록 만들기를 클릭하여 함수 블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륙 착륙으로 하겠습니다. 동일한 과정으로 자동 제어 블록을 만들도록 합니다. 코딩창에 만들어진 정의하기 블록들은 적절하게 이동합니다. 만들어진 이륙 착륙 블록과 자동 제어 블록을 가져와서 무한반복하기 안에 결합합니다. 로봇 그룹의 조종 비행 학습 확장 기능에서 드론 센서 데이터 읽기 블록을 가져와서 정의하기 자동 제어 블록에 결합합니다. 그리고 자동 PID 제어 블록을 가져와서 드론 센서 데이터 읽기 블록 밑에 결합합니다. 센서 데이터 롤 읽기 블록을 가져와서 코딩창에 놓고 복사하여 총 4개가 되도록 합니다. 센서 데이터를 각각 피치, 요, 고도로 변경하고 자동 PID 제어 블록에 롤, 피치, 요, 고도 순서대로 결합합니다. 제어 그룹의 조건문 블록에서 만약 아니면 블록을 가져와서 정의하기 이륙 착륙 블록에 결합하고 추가로 한 개 더 가져와서 코딩창에 놓습니다. 그리고 만약 블록을 가져와서 밑에 놓습니다. 연산 블록의 비교 블록 중에서 같을 경우 블록을 각각의 조건문 블록에 모두 결합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추가 블록에서 이륙 착륙 명령 블록을 각각의 같을 경우 블록 왼쪽 칸에 결합합니다. 각각의 같을 경우 블록 오른쪽 칸에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숫자 2000, 1500, 1000을 넣습니다. 로봇 그룹의 조종 비행 학습 확장 기능에서 드론 비상 착륙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조건문 만약 블록 안에 결합합니다. 결합된 만약 블록 전체를 조건문 만약 아니면 블록의 아니면 칸에 결합합니다. 드론 착륙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조건문 만약 아니면 블록의 만약 칸 안에 결합합니다.
결합된 만약 아니면 블록 전체를 조건문 만약 아니면 블록에 아니면 칸에 결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이륙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조건문 만약 아니면 블록에 만약 칸 안에 결합하면 코딩이 끝납니다. 완성된 소스코드에 대해서 설명하면 코딩이 깃발 이벤트가 아닌 아두이노 프로그램으로 동작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아두이노 모드로 실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딩 드론을 아두이노 모드로 하게 되면 코딩 내용을 직접 코딩 드론 안에 저장하게 되므로 드론의 배터리 전원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켜게 되면 저장된 코딩 내용이 실행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입력된 조정 명령을 활용해서 조정 비행 실습을 하려면 코딩 드론 조정 비행 사용하기 블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두이노 프로그램 밑에 코딩 드론 조정 비행 사용하기 블록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륙 착륙 명령을 처리하는 소스 코드가 있고 최종으로 자동 제어 함수를 통해 코딩 드론이 센서 데이터를 읽고 자동 PID 제어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 PID 제어 동작은 센서 데이터를 읽고 자세와 고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때 단순히 센서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정 데이터에 따라 유지하고자 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소스 코드로 처리하는 조정 명령은 이륙 착륙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이륙 착륙 외에는 조정 명령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작성된 예제를 코딩 드론에 업로드하고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편집 탭에서 아두이노 모드를 클릭한 후에 아두이노의 업로드를 클릭하여 소스 코드를 업로드합니다. 소스코드 업로드 후에는 USB를 분리하고 드론의 배터리 전원을 켠 후에 드론을 넓고 평평한 곳에 내려놓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블루투스를 연결한 후에 드론 조종기 화면으로 넘어가서 준비하기를 터치하여 드론을 이륙 준비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륙하기 버튼을 터치하면 드론이 이륙하는데요. 이륙, 착륙, 비상착륙 기능만 구현했기 때문에 조이스틱을 움직여도 드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착륙하기 버튼을 누르면 드론이 착륙하면서 바닥에 닿았을 때 드론이 착륙을 인식하고 모터가 정지하면서 착륙 완료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이때 간혹 착륙을 인식할 만큼 바닥에 충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드론이 착륙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서 착륙을 완료시키면 됩니다. 몇 가지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요. 드론 이륙하기 블록에서 초기에 상승하는 이륙 높이 값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50부터 최대 200까지 값을 바꿔갈 수 있는데요. 기본으로 60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드론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만큼 값을 조절해서 이륙 높이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처음 이륙했을 때 이륙한 곳의 수평 상태나 드론의 미세한 기울기 차이로 인해 드론이 특정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법은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 비행하기 위해서는 이륙, 착륙, 비상착륙 기능뿐만 아니라 조이스틱을 통한 조종 명령 동작도 가능해야 하겠죠? 하나씩 소스코드를 작성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우 이동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전 예제 소스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추가 블록에서 블록 만들기를 클릭하여 함수 블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좌우 이동으로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좌우 이동 함수 블록은 불러와서 자동 제어 블록 위에 결합하고 코딩창에 만들어진 정의하기 블록은 적절하게 이동합니다. 정의하기 이륙 착륙 밑에 결합된 블록을 오른쪽 클릭 후 복사를 클릭하여 정의하기 좌우 이동 블록 밑에 결합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건문 블록 안에 결합된 내용들을 삭제하고 가장 마지막에 결합된 만약 블록을 분리해서 삭제합니다.
좌우 이동 명령을 통해 드론이 좌우로 이동하도록 소스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문에 있는 변수들을 모두 좌우 이동 명령 변수로 변경합니다. 첫 번째 조건문 블록의 부호를 왼쪽이 오른쪽보다 클 때로 변경하고, 두 번째 조건문 블록의 부호를 오른쪽이 왼쪽보다 클 때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문 블록의 2000을 1500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1500보다 클 경우, 작을 경우, 그리고 둘 다 아닐 경우, 이 말은 즉 조작을 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조건이 분리가 됩니다. 각각의 조건에 맞게 드론의 좌우 이동 비행 원리를 기준으로 모터 회전 속도에 대한 동작 내용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로봇 그룹의 조정 비행 학습 확장 기능에서 드론 PWM 핀의 0 보내기 블록을 적당한 공간에 가져와서 총 4개가 되도록 복사합니다. 드론의 모터 핀 번호를 참고해서 모터 1, 2, 3, 4 순서대로 동작시키도록 핀 번호를 위에서부터 6, 10, 5, 9번 핀으로 변경합니다. 결합된 PWM 블록 전체를 첫 번째 조건문 빈칸에 넣고 복사해서 나머지 조건문 빈칸에 각각 붙여넣습니다. 각각의 조이스틱 조정 명령에 맞게 모터의 회전 속도 값을 적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드론 PWM 블록에 대해 한 가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존의 드론 PWM 블록의 기능은 모터 출력 값을 변경하는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비행학습 확장 기능에 코딩 드론 조정비행 사용하기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 PID 제어 블록과 연동해서 모터의 출력을 증가 및 감소하는 기능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동작되는 이유는 자동 PID 제어 블록에서도 드론의 자세와 고도를 유지하기 위한 모터의 회전속도 제어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 PID 제어 블록에서 드론의 자세와 고도를 유지하는 동안 드론 PWM 블록은 모터의 회전속도를 올리거나 내려서 드론의 특정 비행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좌우 이동 명령 동작을 추가해야 하므로 드론의 비행 원리를 참고해서 모터의 속도값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챕터 4를 진행하면서 모터의 출력값을 사용할 때는 직접 모터의 출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0부터 255까지의 출력값을 사용했었지만 조정비행에서는 자동 PID 제어 블록에서 최종적으로 모터의 출력을 조절하므로 수평과 고도가 유지된 상태를 0으로 정해서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제어값을 사용합니다. 마이너스 값은 출력의 감소, 플러스 값은 출력의 증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영상 예제에서는 증가와 감소 모두 중간값인 50의 제어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문은 1500보다 클 때, 즉 왼쪽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의 동작입니다. 드론의 비행 원리에 의해 모터 1, 3번의 출력이 증가하고 2, 4번의 출력이 감소해야 하므로 모터 PWM 블록에서 6번, 5번 핀에 제어값 50, 10번, 9번 핀에 제어값 마이너스 50을 넣습니다. 두 번째 조건문은 1500보다 작을 때, 즉 왼쪽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밀었을 때의 동작입니다. 드론의 비행 원리에 의해 모터 1, 3번의 출력이 감소하고 2, 4번의 출력이 증가해야 하므로 모터 PWM 블록에서 6번, 5번 핀에 제어값 마이너스 50, 10번, 9번 핀에 제어값 50을 넣습니다. 둘 다 아닐 경우는 제어값을 추가하거나 감소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어값을 모두 0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소스코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만들어갈 조이스틱 명령과 관련된 소스코드도 지금 작성된 소스코드와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갈 예정이므로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소스코드 설명을 참고하셔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예제를 코딩 드론에 업로드하고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편집 탭에서 아두이노 모드를 클릭한 후에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클릭하여 소스 코드를 업로드합니다. 소스 코드 업로드 후에는 USB를 분리하고 드론의 배터리 전원을 켠 후에 드론을 넓고 평평한 곳에 내려놓은 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블루투스를 연결, 드론 조종기 화면으로 넘어가서 준비하기를 터치합니다. 이륙하기 버튼을 터치하면 드론이 이륙하는데요. 조이스틱을 움직여보면 왼쪽 조이스틱의 좌우 동작에 의해 드론이 비행 중 좌우 이동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우 이동은 되는데 앞뒤 이동이 안되니 아직은 드론의 위치를 조절하기가 힘드네요. 좌우 이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진 후진 동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예제 소스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추가 블록에서 블록 만들기를 클릭하여 함수 블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전진 후진으로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전진 후진 함수 블록은 불러와서 자동 제어 블록 위에 결합하고 코딩창에 만들어진 정의하기 블록은 적절하게 이동합니다. 정의하기 좌우 이동 밑에 결합된 블록을 오른쪽 클릭 후 복사를 클릭하여 정의하기 전진 후진 블록 밑에 결합하고 조건문에 있는 변수들은 모두 전진 후진 명령 변수로 변경합니다. 첫 번째 조건문은 1500보다 클 때, 즉 왼쪽 조이스틱을 위로 밀었을 때의 동작입니다. 드론의 비행 원리에 의해 모터 1, 2번의 출력이 감소하고 3, 4번의 출력이 증가해야 하므로 모터 PWM 블록에서 6번 핀의 제어값을 -50, 9번 핀의 제어값을 50으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조건문은 1500보다 작을 때, 즉 왼쪽 조이스틱을 아래로 밀었을 때의 동작입니다. 드론의 비행 원리에 의해 모터 1, 2번의 출력이 증가하고 3, 4번의 출력이 감소해야 하므로 모터 PWM 블록에서 6번 핀의 제어값을 50, 9번 핀의 제어값을 -50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소스코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된 예제를 코딩 드론에 업로드하고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편집 탭에서 아두이노 모드를 클릭한 후에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클릭하여 소스코드를 업로드합니다. 소스코드 업로드 후에는 USB를 분리하고 드론의 배터리 전원을 켠 후에 드론을 넓고 평평한 곳에 내려놓은 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블루투스를 연결, 드론 조종기 화면으로 넘어가서 준비하기를 터치합니다. 이륙하기 버튼을 터치하면 드론이 이륙하는데요. 조이스틱을 움직여보면 왼쪽 조이스틱의 앞, 뒤, 좌, 우 동작에 의해 드론이 비행 중 전진, 후진 및 좌우 이동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조이스틱의 기능을 통해 드론이 앞뒤 좌우로 이동하는 기능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번에는 드론이 방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회전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예제 소스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추가 블록에서 블록 만들기를 클릭하여 함수 블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좌우 회전으로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좌우회전 함수 블록은 불러와서 자동 제어 블록 위에 결합하고 코딩창에 만들어진 정의하기 블록은 적절하게 이동합니다.
정의하기 전진 후진 밑에 결합된 블록을 오른쪽 클릭 후 복사를 클릭하여 정의하기 좌우 회전 블록 밑에 결합하고 조건문에 있는 변수들을 모두 좌우 회전 명령 변수로 변경합니다. 첫 번째 조건문은 1500보다 클 때, 즉 오른쪽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의 동작입니다. 드론의 비행 원리에 의해 모터 1, 4번의 출력이 감소하고 2, 3번의 출력이 증가해야 하므로 모터 PWM 블록에서 10번 핀의 제어값을 50, 9번 핀의 제어값을 마이너스 50으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조건문은 1500보다 작을 때, 즉 오른쪽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밀었을 때의 동작입니다. 드론의 비행 원리에 의해 모터 1, 4번의 출력이 증가하고 2, 3번의 출력이 감소해야 하므로 모터 PWM 블록에서 10번 핀의 제어값을 마이너스 50, 9번 핀의 제어값을 50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소스코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된 예제를 코딩 드론에 업로드하고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편집 탭에서 아두이노 모드를 클릭한 후에 아두이노의 업로드를 클릭하여 소스코드를 업로드합니다. 소스코드 업로드 후에는 USB를 분리하고 드론의 배터리 전원을 켠 후에 드론을 넓고 평평한 곳에 내려놓은 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블루투스를 연결, 드론 조종기 화면으로 넘어가서 준비하기를 터치합니다. 이륙하기 버튼을 터치하면 드론이 이륙하는데요. 조이스틱을 움직여보면 오른쪽 조이스틱의 좌우 동작에 의해 드론이 비행 중 좌우 회전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조이스틱의 위아래 조작을 통해서 고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고도 명령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예제 소스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추가 블록에서 블록 만들기를 클릭하여 함수 블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고도 이동으로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고도 이동 함수 블록은 불러와서 자동 제어 블록 위에 결합하고 코딩창에 만들어진 정의하기 블록은 적절하게 이동합니다. 정의하기 좌우 회전 밑에 결합된 블록을 오른쪽 클릭 후 복사를 클릭하여 정의하기 고도 이동 블록 밑에 결합하고 조건문에 있는 변수들을 모두 고도 명령 변수로 변경합니다. 첫 번째 조건문은 1500보다 클 때, 즉 오른쪽 조이스틱을 위로 밀었을 때의 동작입니다. 드론의 비행 원리에 의해 모터 1, 2, 3, 4번 모두 출력이 증가해야 하므로 모터 PWM 블록에서 6번 핀과 9번 핀의 제어값을 50으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조건문은 1500보다 작을 때, 즉 오른쪽 조이스틱을 아래로 밀었을 때의 동작입니다. 드론의 비행 원리에 의해 모터 1, 2, 3, 4번 모두 출력이 감소해야 하므로 모터 PWM 블록에서 6번 핀과 9번 핀의 제어값을 마이너스 50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소스코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된 예제를 코딩 드론에 업로드하고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편집 탭에서 아두이노 모드를 클릭한 후에 아두이노의 업로드를 클릭하여 소스코드를 업로드합니다. 소스코드 업로드 후에는 USB를 분리하고 드론의 배터리 전원을 켠 후에 드론을 넓고 평평한 곳에 내려놓은 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블루투스를 연결, 드론 조종기 화면으로 넘어가서 준비하기를 터치합니다. 이륙하기 버튼을 터치하면 드론이 이륙하는데요. 조이스틱을 움직여보면
오른쪽 조이스틱의 위, 아래, 좌우 동작에 의해 드론이 비행 중 고도 이동 및 좌우 회전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의 조종 명령에 따라 모든 동작이 가능한 소스 코드가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드론의 모든 조종 명령에 대해서 비행 동작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드론을 자유롭게 조종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의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태에 대한 주의사항과 비상정지 동작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드론이 비행 중 겪을 수 있는 이상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배터리 전원의 부족으로 인한 출력 저하와 오동작 상태, 두 번째는 주변 장애물과 충돌 및 불시착으로 인한 자세 유지 불능 상태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의 경우 실습 시 안전을 고려하여 드론의 자세 유지 불능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정지하는 알고리즘이 코딩 드론 조종 비행 학습 확장 기능 자동 PID 제어 블록 내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건 배터리 전원의 부족으로 인한 출력 저하와 오동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드론 배터리의 전압은 과도하게 방전될 경우 배터리의 수명이 낮아지게 되는 문제도 있어서 반드시 배터리의 전압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정지하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예제를 통해서 배터리 전압값을 확인하고 비상정지하는 동작에 대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예제 소스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트 그룹의 조종 비행 학습 확장 기능에서 배터리 전압값 읽기 블록을 가져와서 정의하기 자동 제어 밑에 결합하면 코딩이 끝납니다. 배터리 전압값 읽기 블록은 우리가 챕터 3에서 실습했던 배터리 전압을 읽고 계산하는 공식 외에 어플리케이션의 상태 정보를 전송하는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예제를 코딩 드론에 업로드하고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편집 탭에서 아두이노 모드를 클릭한 후에 아두이노의 업로드를 클릭하여 소스 코드를 업로드합니다. 소스 코드 업로드 후에는 USB를 분리하고 드론의 배터리 전원을 켠 후에 드론을 넓고 평평한 곳에 내려놓은 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블루투스를 연결, 드론 조종기 화면으로 넘어가서 준비하기를 터치합니다. 준비하기 후에 어플리케이션의 좌측 상단에 상태 표시를 확인하면 이전과는 달리 배터리 정보를 읽으면서 상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터리 전압에 대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륙하기 전 배터리 전압을 확인하시고 이륙을 시켜보면 드론 배터리 전압값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류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배터리 내부의 화학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배터리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을 위해 드론을 비행시켜서 배터리 전압값이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비행을 합니다. 배터리 전압값이 비행 중 3V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드론이 착륙을 수행하면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배터리 전압값이 낮아 비상 착륙을 하게 된다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드론을 이륙시킬 때 수직으로 상승해서 그 위치를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동작이지만 실제로는 바닥의 수평 상태와 드론의 프레임 상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수평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평 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특정 드론의 이륙 지점에서 발생되는 오차를 확인하고 미세 조정을 통해 수평 오차를 줄이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능을 트림이라고 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트림을 활용해서 수평 오차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예제 소스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트 그룹의 조종 비행 학습 확장 기능에서 드론 중심값 미세 조정 블록을 가져와서 블루투스 이름 바꾸기 블록 밑에 결합하면 코딩이 끝납니다. 처음에는 먼저 어느 방향으로 쏠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된 예제를 코딩 드론에 업로드하고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편집 탭에서 아두이노 모드를 클릭한 후에 아두이노의 업로드를 클릭하여 소스 코드를 업로드합니다.
소스코드 업로드 후에는 USB를 분리하고 드론의 배터리 전원을 켠 후에 드론을 넓고 평평한 곳에 내려놓은 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블루투스를 연결, 드론 조종기 화면으로 넘어가서 준비하기를 터치합니다. 이륙하기 버튼을 터치하면 드론이 이륙하는데요. 이륙 상태를 보고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드론이 왼쪽으로 많이 쏠리고 아주 약간 앞으로 쏠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쏠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값을 적절하게 입력하게 되면 드론이 이륙했을 때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많이 쏠리고 앞으로 약간 쏠리는 것을 고려해서 드론 중심값 미세 조정 블록에 롤 값을 15 정도, 피치 값을 -2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미세 조정 후에 소스 코드를 다시 업로드해서 드론을 띄워보면 이전보다 쏠리는 현상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이륙 위치 또는 노인 방향에 따라서 미세 조정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세 조정을 수행한 이륙 위치와 방향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론에 있는 LED까지 사용해서 드론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예제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로보트 그룹의 아두이노 확장 기능에서 디지털 핀에 켜짐 보내기 블럭을 불러오고 각각의 조종 명령 처리 블록들 밑에 복사해 놓습니다. 각각의 조종 명령을 수행할 때 LED가 켜지도록 할 건데요. 좌우 이동은 빨간색, 전진 후진은 초록색, 좌우 회전은 파란색, 고도 이동은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좌우 이동 함수 밑에 있는 디지털 핀 번호를 4핀으로 변경하고 3개를 복사한 후에 좌우 이동 함수 내에 각각의 조건문 칸 맨 앞에 결합합니다. 맨 마지막에 결합된 블록의 켜짐을 꺼짐으로 변경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진 후진 함수 밑에 있는 디지털 핀은 13핀으로 변경해서 동일한 과정으로 결합합니다.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결합된 블록의 켜짐을 꺼짐으로 변경합니다. 좌우 회전 함수 밑에 있는 디지털 핀은 12핀으로 변경해서 동일한 과정으로 결합합니다.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결합된 블록의 켜짐을 꺼짐으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도 이동 함수 밑에 있는 디지털 핀은 8핀으로 변경해서 동일한 과정으로 결합합니다.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결합된 블록의 켜짐을 꺼짐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코딩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작성된 예제를 코딩 도론에 업로드하고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이륙해서 조종기로 조작하면 조종 명령에 따라 LED가 각각 켜지고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론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활용해서 코딩 드론 조종 비행 프로그램을 완성했는데요. 자유롭게 드론을 조종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딩 드론의 조종 비행 학습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드론의 비행 원리를 이해하고 조종 명령과 센서 데이터를 통해 실제로 비행을 하는 실습까지 내용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강의를 따라오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코딩을 통해 드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 올리는 다른 강의 영상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